17세기 초 명나라에선 당시 부자들이 먹던 산의 진미 4가지가 있었는데 남방의 굴, 북방의 곰 발바닥, 서역의 말젓, 그리고 동방의 전복이었다. 예로부터 전복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권에선 귀한 취급을 받아왔는데 지금도 닭이 메인인 삼계탕에 조그마한 전복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전복, 삼계탕이 되어버리고 수많은 잡어들이 주인공인 물회에 전복살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전복, 물회가 되어버리는 등 한 음식의 품격을 높여버리는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이 전복이다. 서양에서는 껍데기가 두 쪽인 다른 조개들과 달리 껍데기가 한쪽밖에 없는 전복을 먹게 되면 사랑에 실패한다고 하여 잘 먹지 않아왔다는 썰이 있는데 참고로 전복은 조개보다는 소라, 고등과 가까운 생물이며 길쭉한 고등을 찌부시킨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무튼 전복을 매우 사랑하고 엄청 귀하게 취급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다. 여기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첫 번째, 전복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병을, 그것도 마음의 병을 치유해주는 음식이었다. 때는 1세기 유방이 세운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신나라를 건국한 왕망이란 인물이 있었다. 나라를 세우고 황제를 자처했지만 주변에서는 인정하지 않았고 곳곳에서 밀란이 일어났기에 왕망은 하루하루를 근심 걱정으로 보내게 된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는지 술이 없으면 잠들지 못하고 음식은 아예 삼키질 못했다고 하는데 이때 그가 유일하게 씹어 삼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전복이었다고 한다. 두 번째, 전복은 그 값어치가 한 번 먹고 그냥 며칠 굶지 수준이 아니라 몇 개만 있으면 삶의 수준이 달라질 정도였다는 것이다. 삼국지의 위나라 황제 조조는 전복에 환장을 하던 인물이었으며 조조의 셋째 아들 조식은 나는 아버지에게 전복을 200개나 구해서 바쳤다 라는 글을 남겼다. 천하를 호령했던 당대 최고 권력자의 아들이 전복을 무려 200개나 구해냈다고 자랑할 만큼 값어치가 엄청났다는 것이다. 또한 5세기 남북조 시대 송나라의 장군 저언회라는 인물은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워낙 청렴결백하여 늘 가난했다고 한다. 어느 날 저언회는 지인으로부터 전복 30마리를 받게 되는데 이를 본 부하는 전복 30마리를 팔며 10만 전을 얻을 수 있으니 먹지 말고 파십시오 라고 권한다. 하지만 그는 전복을 음식으로 여겨 받았을 뿐이며 또한 어찌 선물을 팔아 돈을 벌겠느냐 라고 하며 전복 30마리를 가족과 부하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고 한다. 중국에선 이렇게 비쌌던 것이 전복이었으며 이 조조와 저언회의 썰을 두고 자선어부에서는 중국에서는 전복이 우리나라만큼 나지는 않은 것 같다 라고 기록했다. 중국은 조선의 전복을 귀하게 여겼으며 또한 틈만 나면 조선 조정에 전복을 요구해왔고 심지어 때로는 중국 황제가 직접 진헌 물목으로 전복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우리나라에서 전복은 선사시대 조개무덤에서 그 껍질이 출토되었을 만큼 오래전부터 먹어왔고 동해, 서해, 남해, 삼면 바닷가에서 모두 났던 해산물이었으며 따라서 전복은 오랫동안 우리 문화에 다양한 흔적을 남겨왔다. 국사책에서 한 번쯤 보셨을 이 통일신라 문화재 호석정의 경우 구불구불한 물고랑의 모양이 전복 껍데기를 닮아 전복을 뜻하는 호자를 써서 호석정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전복은 살코기뿐 아니라 더욱 귀한 것을 제공하기도 했는데 바로 진주이다.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 전복의 진주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며 이 진주는 이후 고려진주, 동주 등으로 불리며 중국 사람들이 보배롭게 여겼다고 한다. 거기다 고려시대의 뛰어난 공예 문화를 보여주는 나전칠기에 사용된 것이 전복 껍데기였다. 전복 고기도 당연히 즐겼는데 조선시대에는 전복이 최고의 음식이자 술안주이며 귀한 보양식이라는 기록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문종이 세상을 떠난 조선 왕조실록 1452년 5월 14일 기사에는 아버지 세종에 대한 문종의 효성스러운 마음을 기록하며 애도하고 있는데 세종께서 일찍이 몸이 편치 못하여 아들인 문종이 친히 전복을 베어서 올리니 세종이 이를 맛보게 되었고 문종은 기뻐하여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조금 슬픈 기록이지만 전복에 대해 달빛 아래의 꽃뿌리, 바다의 진미, 너무 맛있어 등의 극찬을 하며 술을 한 잔 즐긴다는 유쾌한 내용의 기록들도 있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전복을 아예 입에 대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왕이 나는 전복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전복을 잡지 말라는 명을 내리기도 하였는데 이는 제주도 어민들이 전복을 잡기 위해 치러야 하는 끔찍한 희생들 때문이었다. 전복은 지금의 제주도 해녀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과거 탐라국이라 불리던 제주도는 독립국으로서 자치적인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왔지만 조선 초기가 되면 완전히 본국에 편입되어 조선 중앙의 강력한 통제하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제주 사람들은 중앙에 대한 여러가지 세금 부담을 안게 되는데 가장 고된 것이 진상과 곡물이었다. 제주의 특산물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특정 부역층이 필요했는데 그중 가장 힘든 이른바 육고역층이란 것이 있었다. 말을 기르는 목자역, 귤을 재배하는 과원직, 관청의 땅을 경작해주는 답판역, 진상품을 운반하는 배의 선원 역할의 선경역, 전복을 캐는 포장역, 그리고 해조류를 채취하는 잡녀역이 그것이었다. 이들은 주로 신분은 양인이지만 천한, 직역에 종사하는 식량 역천 계층이었으며 한 번 육고역을 지게 되면 이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이때 전복을 캐던 포장역이란 것은 남성이 담당했었는데 즉 15세기 이전까지는 전복과 고기 채취는 주로 남성들이, 해조류를 채취하는 일은 주로 여성인 잡녀들이 맡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었다. 근데 포작인들이 채취해야 하는 전복의 수량이 너무 많았는데
중앙에 진상하는 전복뿐 아니라 관리들이 사리사욕을 위한 전복들도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제주 남성은 포장역뿐 아니라 배의 선원 역할인 선경역의 이중구역을 떠안았는데 당시 기록에는 제주도는 아득히 큰 바다 가운데 있고 또한 어느 바다보다도 파도가 더욱 사납기 때문에 배가 열척이 뜨면 표류하고 침몰하는 것이 5, 6가량이나 된다고 했으며 제주 사람으로서는 앞서가다 죽지 않으면 반드시 뒤에 가다 죽습니다 라고 적고 있다. 또한 외구의 침입이 잦았던 제주도에서 남성은 수군으로 동원되기도 했는데 따라서 제주도 남성들은 깊은 바닷속에서 전복을 캐다가 혹은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거나 또는 외구의 칼에 찔려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언제나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다. 때문에 제주에서는 부모가 딸을 낳으면 이 아이는 내게 효도를 잘할 아이다 라고 말하고 아들을 낳게 되면 이 물건은 내 아이가 아니고 고래와 자라의 먹이이다 라고 한다. 혹은 제주에서는 이웃에 호러미가 있더라도 빌어먹다 죽을지언정 토작인의 아내가 되려고 하지 아니한다 라는 등의 기록이 나타난다. 가뜩이나 홍수, 가뭄, 태풍의 자연재해가 잦아서 삼재의 섬이라 불렸던 척박한 환경에 전복 채취를 비롯한 가혹한 수탈이 더해지니 많은 포작인들은 오랜 고향인 제주도를 버리고 육지로 도망가게 된다. 사람이 떠나게 되면 부역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이 그 몫을 떠맡아야 했고 남은 이들의 고통은 가중되어 제주를 떠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1629년 조선 정부가 강구해낸 해결책은 출륙 금지 정책이었다. 제주 사람들이 육지로 이동하는 것을 금하는 정책이었으며 거기다 제주 여성과 다른 지방 사람의 혼인을 금할 것을 국법으로 정하여 여성의 출륙은 더욱 엄격히 금하였는데 제주로 유배를 간 왕족이 제주 여인과 혼인하여 자식을 낳고 살다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도 처자식들만 데려올 수 있었고 이들의 어머니는 제주도에 남게 되었다. 왕족의 아이들을 낳았더라도 제주 여성은 육지를 밟을 수가 없었다. 공물을 제대로 받기 위해 내린 것이 출륙 금지 정책이었고 거기다 포작인들이 계속 사라져가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잡녀들이 전복을 캐서 바치는 일을 떠맡게 된다. 이후 제주도로 유배 오거나 관리로 온 이들이 전복 캐는 잡녀를 보고 탄식하는 시, 수필, 풍토기 등의 다양한 기록들이 나타난다. 1710년 김춘택의 잡녀설이란 수필에선 병에 걸린 잡녀와의 대화가 등장하는데 당시 잡녀들이 전복을 잡는 과정이 담겨있다. 잡녀는 바다로 들어가기 전 갯가에서 땔감을 놓고 불을 지펴 몸을 빨갛게 달군 다음 도구들을 챙겨 물에 들어가는데 도구들 중 빈 전복 껍데기가 있다. 바다 밑바닥에 도달해서 한 손으로 바위돌을 쓸어보며 전복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때 전복이 딱 엎드려 붙어버리면 바로 딸 수가 없고 또한 그 색이 바위처럼 검기 때문에 혼동을 하게 된다. 잡녀는 전복 바로 옆에 빈 전복 껍데기를 올려다보게 놓고 물 위로 올라온 뒤 생기가 돌 때까지 기다린다. 숨을 고른 잡녀는 다시 잠수하여 전복을 찾는데 아까 올려다보게 둔 빈 전복 껍데기에서 반사되는 빛을 보고 그 위치를 다시 찾아낸다는 것이다. 물안경을 쓰지 않던 시절의 방법이었다. 병에 걸린 잡녀는 계속해서 잡녀들은 물 밑의 날카로운 돌에 베어서 독이 있는 생물에게 물려서 그리고 차가운 수온에 얼어서 죽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또한 전복을 캐는 잡녀이지만 전복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고 말하는데 즉 목숨을 걸고 전복을 채취해도 잡녀들이 먹을 것은 없었을 정도로 전복 징수가 과중했다는 것이다. 출륙 금지 정책 이후 73년 뒤 부임한 제주 목사는 미역, 전복, 물 떠오는 일, 곡식 장만하는 일, 땔감 일 등 무릇 모든 힘든 일은 전부 여자가 한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제주 출륙 금지 정책은 약 200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 그리고 제주도는 돌, 바람, 여자가 많은 3다의 섬으로 불리게 된다.